그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향하는 곳,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 사람들은 그녀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강함이 얼마나 깊은 고독 위에 세워졌는지. 밤이 되면 커다란 창 너머로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켜온 이름과 자리, 그리고 지켜야 할 아이의 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처음으로 상징이 아닌 어머니로 결심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길을 걷기로. 그 겨울밤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권력 2인자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권력은 피로 물려받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역사를, 동무.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칼날처럼 차가웠다.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은 회색빛 하늘 아래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눈발이 가늘게 흩날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단단해 보였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등 뒤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집무실 안은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붉은 도장이 찍힌 문건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초대 지도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시선이 방 안 모든 곳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며 살아왔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문이 조용히 열렸다. 보좌관이 들어와 허리를 굽혔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남측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첩보였다. 그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녀의 이미지였다. 냉혹한 권력의 화신, 철의 여인, 후계 구도의 핵심.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보좌관이 물러간 뒤 그녀는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본 내용들이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두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세상이 보는 그녀, 또 하나는 거울 앞에 서는 그녀.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스위스 베른의 어느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10대 시절의 그녀가 평범한 옷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동양에서 온 유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호숫가를 걸으며 음악을 듣고 책방을 뒤지며 소설을 골랐다. 그 시간들은 짧았지만 자유로웠다. 하지만 돌아온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혈통이었고 상징이었고 체제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록되었으며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는 분석되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부부는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 집무실 문을 나서자 복도는 고요했다. 경호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지켰지만 동시에 감시했다. 그녀의 모든 동선은 기록되었고 모든 만남은 보고되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는 일상이었다. 차에 올랐다. 검은색 차량은 조용히 출발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 시간이면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항상 비워졌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마치 그녀가 유령처럼 도시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도시가 유령이고 그녀만 실제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관저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정원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 끝에서 아이가 달려왔다. 파란색 잠옷을 입은 아이는 웃으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한 사람의 엄마였다. 권력도, 체제도, 역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아이의 체온과 작은 웃음소리만이 존재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엇을 했을까? 서류에 도장을 찍고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는 이랬어. 중요한 일. 엄마 일은 왜 맨날 중요해? 순수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아직 몰랐다. 엄마가 누구인지,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자신이 어떤 운명 속에 태어났는지. 그녀는 아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그 순간 아이도 자유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아이를 재운 뒤 그녀는 홀로 침실 창가에 섰다. 평양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통제된 삶, 감시받는 일상, 허락받은 만큼의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문득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권력도, 지위도, 이름도 모두 버리고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불가능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처럼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것처럼. 그녀는 손바닥을 창문에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도시가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 도시를, 이 체제를, 이 삶을 만든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그저 그 안에 태어난 것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이는 달랐다. 아이에게는 아직 선택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참모들이 들어와 보고를 올렸고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내면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와 창문이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기에 그녀는 가끔 그곳에서 숨을 돌렸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떴다.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섰다. 오랜 시간 곁에서 일해온 보좌관이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색이 역력했다. 동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아니라 빈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화가 공식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을 시작했다. 요즘 동무의 표정이 예전과 다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왔기에 압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으신 듯 합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좌관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삶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성심과 동시에 인간적인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동무께서는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남길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이야기, 함께 웃은 순간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보좌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신뢰가 있었다. 그렇기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 당신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에 보좌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물을 선택했고 그들과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동무께서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체제는 그에게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 아니, 그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보좌관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방을 나갔다. 그녀는 혼자 남았다. 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은 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산다.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리로 살아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자리, 벗어날 수 없는 자리.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삶이었을까? 저녁이 되어 다시 관저로 돌아왔다. 아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칠한 종이 위에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활짝 핀 꽃들, 웃고 있는 사람들. 아이가 상상하는 세상이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집이야. 그녀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집은 지금 살고 있는 관저와는 전혀 달랐다. 높은 담장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고 따뜻해 보이는 작은 집이었다. 아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예쁘다. 정말 예쁜 집이네. 엄마, 우리 여기 같은 데서 살면 안 돼?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 꼭 맞았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권력도, 체제도, 역사도. 그저 엄마로 존재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그녀는 서재로 갔다. 책장 사이에 오래된 일기장이 꽂혀 있었다. 스위스에서 쓴 일기였다. 펼쳐보니 10대의 필체가 낯설었다. 그때의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일기에는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친구와 나눈 이야기, 좋아했던 음악, 읽었던 책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하루는 회의록으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말은 공식 문서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어디에도 적을 수 없었다. 그것을 적는 순간 그것은 증거가 되고 약점이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통제되고 감시받는 삶.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가문이 있었다. 그녀는 그 무게를 느꼈다. 개인으로서의 그녀가 아니라 체제의 일부로서의 그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보좌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는 그 말. 정말 그럴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체제가 심어놓은 것일지도 몰랐다. 아이의 잠든 얼굴이 떠올랐다. 평화로운 표정.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지키고 싶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일상을 이어갔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단단했던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늦게 그녀는 다시 그 작은 휴게실로 갔다.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동무, 결정하셨습니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는 입을 열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보좌관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무께서 직접 상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솔직했다.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녀는 두려움을 피하며 살았다. 체제가 원하는 대로, 혈통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안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을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보좌관의 말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다. 신분도, 지위도, 과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는 일이기도 했다. 자유를, 선택을, 삶을.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에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날 밤 관저로 돌아온 그녀는 아이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지금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권력도, 역사도, 이름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모든 것보다 강한 것. 며칠 후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계획을 전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해외에서 활동했고 다양한 경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체제 안에서도 마음을 지킨 사람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보좌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일상이 이어졌다. 회의, 보고, 지시.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관저 안에 제한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갔다. 아이는 엄마가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언젠가 여행 갈 수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그럼 갈 수 있지. 언젠가는. 진짜?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고. 아이는 신이 나서 상상하기 시작했다. 파도가 치는 바다, 높은 산, 넓은 들판. 그림책에서만 보던 풍경들. 그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별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은 경계도, 체제도, 권력도 모른다. 그저 빛날 뿐이다. 그녀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무언가로 규정되지 않는,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심스럽게 작성된 메모였다. 준비 진행 중. 시기는 아직 미정. 인내가 필요함. 그녀는 메모를 읽고 조용히 불에 태웠다. 증거는 남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하고 단호한 지도자로 보였다.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졌다. 평양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도 계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번 대답은 같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새해가 밝았다. 평양 거리에는 붉은 깃발들이 펄럭였고 사람들은 경축 행사에 동원되었다. 그녀도 단상에 올라 손을 흔들었다. 수만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환호와 박수. 하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에게 점점 공허하게 들렸다.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올랐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다. 고집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관저로 돌아와 그녀는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놀이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우리 곧 여행 갈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언제? 곧. 아주 곧. 어디로 가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멀리. 새로운 곳으로. 아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데 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보좌관이 최종 계획을 전했다. 날짜가 정해졌다. 보름 후 눈이 내리는 밤. 모든 것이 조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기할 것이고 경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여전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사진 몇 장, 아이의 작은 물건들, 최소한의 현금. 권력의 상징들은 모두 두고 갈 것이다. 훈장도, 직함도, 화려한 옷들도. 밤마다 그녀는 떠날 때를 상상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에 오르는 순간, 국경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지켜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여행 갈 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게 깜짝 선물이거든. 다른 사람들이 알면 선물이 아니잖아. 아이는 그제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에게 하기에는 무거운 부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보좌관은 최종 점검을 진행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고위급 회의가 갑자기 소집된 것이다. 그녀의 참석이 필수였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 자리, 이 사람들, 이 체제. 모두 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떴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은 커졌다. 누군가 무언가를 알아챌 수도 있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관저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았다. 평화롭게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좌관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3일 후. 자정. 준비 완료.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순간. 이틀이 지났다. 그녀는 일상을 유지했다. 회의에 참석하고 문서에 서명하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건물, 이 도시, 이 삶과의 이별.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아이를 깨워 함께 아침을 먹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저녁이 되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아이를 일찍 재웠다. 나중에 깨울 것이다. 조용히 서둘지 않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자정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준비한 가방을 들었다. 무겁지 않았다. 인생 전체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가방이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다. 아이를 조심스럽게 깨웠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졸린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지금 가는 거야? 응, 지금 출발하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경호원들은 계획대로 자리를 비웠다. 보좌관의 세심한 준비 덕분이었다. 현관을 나섰다. 밖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관저의 불빛이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저곳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다. 검은색 차량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보좌관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올랐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눈 덮인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이제 시작입니다. 보좌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선택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지위가 아니라 삶을.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길은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렸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다시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고요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얼마나 갔을까? 차가 멈췄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눈이 깊게 쌓인 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이를 업었다. 무게가 느껴졌지만 힘이 솟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보좌관과 두 명의 동행인이 앞장섰다. 그들은 이 길을 여러 번 답사했다고 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따라 걸었다. 눈을 밟는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시간이 흘렀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지만 곧 새로 내리는 눈이 그것을 지워갔다. 저기입니다. 동행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다. 국경을 가르는 강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강가에 다다랐다. 물은 얼어있지 않았다. 차가운 물살이 빠르게 흘렀다. 작은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보좌관이 먼저 탔고 그녀도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올랐다. 보트가 출발했다. 물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북쪽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저곳에 자신의 모든 과거가 있었다. 태어난 곳, 자란 곳, 권력을 가졌던 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괜찮으십니까? 보좌관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다. 아니, 괜찮아질 것이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믿었다. 보트가 반대편 강가에 닿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땅에 내렸다. 발이 새로운 땅을 밟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공기가, 침묵이, 심지어 어둠까지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좌관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희망도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권력자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직함도 상징도 아니었다. 그저 한 아이의 엄마였다. 작은 집이 보였다. 임시 거처라고 했다. 그곳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 집으로 걸어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얗고 고요한 세계. 새로운 시작.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권력을 쥐었던 손, 수많은 문서에 서명했던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은 다른 것을 할 것이다. 아이를 보듬고 밥을 짓고 평범한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며칠 쉬십시오. 그 다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보좌관은 허리를 숙였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동무께서는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좌관이 나가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인생도 이렇게 타오르는 것일까? 무언가를 태워 빛을 내는 것. 그녀는 권력을 태웠고 이제 새로운 빛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잠결에 엄마를 찾았다. 그녀는 아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는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도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추적당할 두려움은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도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짜 그녀의 삶이 시작되는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그녀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다. 하지만 아이는 평화롭게 잤다.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편안해 보였다.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 덮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였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그녀에게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다. 통제되지 않은, 감시받지 않는 일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좌관이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음식을 들고 있었다. 죽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차.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흘 정도 머물 것입니다. 그동안 신분 증명을 준비할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 그것이 생존의 조건이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름. 평생 자신을 규정했던 그 이름을 버리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평범한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름. 보좌관은 메모를 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도 알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서 잠시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는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보좌관은 잠시 생각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과거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어렸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오후가 되어 아이가 깼다. 아이는 낯선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여행 왔지?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어디야? 새로운 곳이야. 우리가 잠시 머물 곳. 그럼 우리 집은?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그 무게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새 집을 찾는 중이야. 더 좋은 집. 아이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었다. 함께 밖으로 나갔다. 눈 위를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다. 아이는 눈을 던지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들판에 퍼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멀리서 마을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농부였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도 답례했다. 평범한 만남.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경계심 없이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 저녁이 되어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보좌관이 저녁을 준비해 두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권력의 만찬이 아니라 사람의 밥상이었다. 내일부터 동네를 좀 더 둘러보십시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곳의 리듬을. 보좌관의 조언에 그녀는 동의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 쉽지 않을 것이다. 평생 특별한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평범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아이를 재웠다. 아이는 오늘 하루가 즐거웠는지 금방 잠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구름이 걷히고 밤하늘이 드러났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평양에서는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온 하늘이 별로 가득했다.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신분증이 준비됩니다. 이름은 김민지로 했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김민지. 그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낯설었다. 하지만 익숙해질 것이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보좌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동무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긴장이 조금 풀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이 주는 안도감 때문일까? 꿈을 꾸었다. 바닷가를 걷는 꿈. 아이가 옆에서 웃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꿈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녀는 점점 이 작은 집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했다. 누구의 지시도 일정도 없는 시간. 보좌관이 새벽에 떠났다. 다음 목적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떠나기 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하십시오. 며칠 후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아이와 둘이. 낯선 땅에서 둘만의 시간.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곧 그 두려움은 자유로 바뀌었다. 마을로 내려갔다. 작은 가게가 있었다. 주인은 나이든 여성이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새로 오셨어요? 처음 뵙는데. 네,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는 순간 당황했다. 준비한 대답이 있었지만 실제로 말하려니 떨렸다. 북쪽에서요. 가족을 찾아서.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깊이 캐묻지 않았다. 그것이 예의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몇 가지 생필품을 샀다. 쌀, 김치, 계란. 직접 요리를 해야 했다. 평생 누군가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집으로 돌아와 서툴게 밥을 지었다. 몇 번 실패했지만 결국 먹을 만한 밥이 되었다. 아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밥이 맛있어.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아이에게 먹인다는 것. 평범한 엄마들이 매일 하는 일. 하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이었다.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아이는 그림책을 좋아했다. 동물 이야기, 모험 이야기.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아 천천히 읽어주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다음 일정도 회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밖에 나가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들판 너머로 태양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장엄한 광경이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엄마, 저기 봐.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아. 아이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아이의 표현이 정확했다. 하늘이 정말 불타는 것처럼 붉었다. 예쁘지? 응. 우리 매일 이거 볼 수 있어? 그럼. 매일 볼 수 있어.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난로에 불을 지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본 노을을 그리고 있었다. 빨강, 주황, 노랑. 크레파스를 이용해 열심히 색칠했다. 다 그렸어. 엄마 봐. 그림 속에는 커다란 태양과 들판,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엄마와 아이. 그녀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아이가 원하는 삶이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노을을 보고 손을 잡고 걷는 것. 정말 예쁘다. 우리 이거 잘 보관하자.
그림을 벽에 붙였다. 작은 집의 유일한 장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보좌관이 돌아왔다. 그는 준비가 끝났다고 했다. 다음 목적지로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집을 돌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애착이 생겼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 곳이었기 때문이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아이가 그린 그림도 조심스럽게 접어 넣었다. 차에 올랐다. 작은 집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작별 인사를 하듯. 차는 남쪽으로 향했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 해안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보좌관이 대답했다. 조용한 곳입니다. 관광객도 많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쁩니다. 익명성을 유지하기 좋은 곳입니다. 익명성. 그녀가 평생 갖지 못했던 것.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다. 몇 시간을 달렸다. 해가 중천에 떴다. 점심때가 되어 작은 식당에 들렀다. 평범한 식당이었다.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하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 이쁘네. 몇 살이야?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범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교감.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회색빛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다.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바다다. 아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바다였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기쁨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예쁘지? 엄마, 우리 저기 가도 돼? 그럼 당연하지. 차가 해안 도시에 도착했다.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공기는 소금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보좌관이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가 동무의 새 집입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다. 작은 2층 집이었다. 오래되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마당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봄이 오면 꽃이 필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구는 기본적인 것들만 있었다. 소파, 식탁, 침대.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엌, 거실, 침실. 작지만 아늑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이는 이미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확신했다.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보좌관은 며칠 더 머물며 그녀가 정착하는 것을 도왔다. 필요한 물건들을 샀고 동네를 소개해 주었다. 시장, 병원, 학교.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장소들. 일주일 후 보좌관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제 동무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동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좌관과 포옹했다. 긴 여정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동무도 조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보좌관의 차가 멀어졌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서 그를 배웅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로 이제 혼자였다. 아니, 아이와 둘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안 도시에서의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샀다. 처음에는 가격 흥정도 어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그녀는 준비한 대답을 했다. 서울에서 왔고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각자의 사정을 존중하는 곳. 아이를 위해 작은 학교를 찾았다. 해안가에 있는 초등학교였다. 교장 선생님은 친절했다. 서류를 확인하고 아이를 받아들였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했다. 새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겼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갔다. 함께 해안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발자국을 모래에 남기며 아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았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이었다. 이것이 아이가 누려야 할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 실력이 늘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간단하지만 정성을 담았다. 아이는 맛있게 먹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스러웠다. 밤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았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권력도 감시도 두려움도 없는 시간.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점점 이 작은 도시에 적응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시장 아주머니,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들. 그들은 그녀를 김민지로 알았다. 평범한 싱글맘. 특별할 것 없는 사람.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손에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있었다. 혼자 사신다면서요? 이거 좀 드세요. 그녀는 감동했다. 이유 없는 친절.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다. 그녀는 김치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평생 누리지 못한 평범한 친절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마당의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얀 꽃들이 가지마다 피어났다. 아이는 신기해하며 꽃을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집에도 꽃이 피네. 그래. 예쁘지? 응. 정말 예뻐.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꽃을 구경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눈처럼 하얗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다. 평화. 진짜 평화.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너무 많이 말하지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게. 민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한 엄마가 물었다.
그녀는 준비한 대답을 했다.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합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로. 힘드시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기. 괜찮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힘이 됩니다. 진심이었다. 아이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자유로웠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봐주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이고, 머리요. 우리 손주 같아서 좋아요. 할머니가 돌아가고 아이와 둘만 남았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드라마가 나왔다.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다. 저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살고 있다고. 밤이 되어 아이를 재웠다.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시간들. 그것들이 이제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삶처럼.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과거.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다. 새로운 길을.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했다. 옳은 선택이었다고. 여름이 왔다. 해안 도시는 관광객들로 조금 붐볐지만 그녀가 사는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다. 아이는 방학을 맞아 매일 바다에서 놀았다. 물놀이를 하고 모래성을 쌓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이어야 했다. 자유롭게 뛰놀고 웃고 꿈을 꾸는 시간. 아이는 더 이상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세상이 아이의 놀이터였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예전 집은 왜 안 가?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곳은 우리한테 맞지 않았어. 여기가 더 좋잖아. 응, 여기가 좋아. 친구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이는 만족한 듯 다시 놀러 갔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과거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더운 오후, 그녀는 시장에 갔다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았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스멀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창문을 확인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점검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기우였던 것 같았다. 긴장을 풀었다. 너무 예민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다. 여름 끝자락, 마을에 축제가 열렸다. 해안가에서 작은 불꽃놀이가 있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다. 그녀도 아이와 함께 불꽃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꽃이 피었다. 아름다웠다. 엄마, 이거 내년에도 볼 수 있어? 그럼 매년 하는 거래. 우와, 좋다. 아이의 기쁨이 그녀에게도 전해졌다. 내년. 그들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다. 안정된 삶, 계속될 수 있는 삶.
가을이 왔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낙엽으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엄마,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정말, 우리 딸 최고네. 엄마도 뭔가 만들어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마당에서 낙엽을 주었다. 그것으로 작은 그림을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삶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떡을 가져왔다. 오늘 송편 만들었어요. 나눠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정말 손이 크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그게 사는 거지.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였다. 권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겨울이 다시 왔다. 첫눈이 내렸다. 아이는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그녀도 함께했다.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돌로 눈을 만들었다. 작은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아이가 핸드폰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사진. 증거가 남는 것. 하지만 아이의 기대에 찬 눈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찍자. 두 사람은 눈사람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남길 만한 기억이라고. 권력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스위스에서 쓰던 그 일기장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적었다. 오늘 아이와 눈사람을 만들었다. 웃었다. 진심으로.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안다. 권력을 내려놓고 얻은 것. 자유와 사랑.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순간도. 일기장을 덮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다. 처음 페이지는 10대의 꿈이었고 마지막 페이지는 엄마의 행복이었다.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도착했다. 마침내.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다. 순수한 평화.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했다. 모든 것이 따뜻했다. 이 집도, 이 삶도, 이 순간도.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그 사람.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외로웠던 그 사람. 그녀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용기를 내라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필요 없었다. 그 사람은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에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그 반복이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다. 예측 가능한 삶. 두려움 없는 내일.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평화로운 잠. 꿈도 없는 깊은 잠. 봄이 다시 왔다. 2년째 봄이었다. 마당의 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다.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이 피었다. 아이는 훌쩍 자랐다. 이제는 그림책이 아니라 동화책을 읽었다. 그녀도 변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늘 긴장했던 어깨는 내려왔고 경계하던 눈빛은 온화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학교로 갔다. 아이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바닷가에서 노는 엄마와 아이의 그림이었다.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그녀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이 동네가 좋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약속이었다. 아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저녁에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엄마, 나 커서 뭐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정말? 뭐든. 응, 뭐든.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난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녀는 놀랐다. 엄마처럼? 응. 엄마는 항상 웃고, 나한테 잘해주고, 요리도 잘하고.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권력자가 아니라 엄마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고마워. 엄마도 너 같은 아이를 둬서 행복해. 밤이 되어 아이를 재우고 그녀는 혼자 해안가로 나갔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다.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권력이란 무엇이었을까? 한때 자신이 가졌던 것,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 자유롭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권력은 역사에 남지만 사랑은 아이에게 남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갔다. 바다 너머로, 하늘 너머로. 과거의 자신이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잠들었겠지만. 그래도 집으로 가야 했다. 그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내 사랑.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긴 여정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이 작은 집까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선택했다. 용기를 냈다. 그리고 도착했다. 자유와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어둠이 찾아왔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 그 소리가 밤의 고요 속에서 울려 퍼졌다. 평화의 소리. 희망의 소리.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집에 왔다. 진짜 집에. 권력의 관저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집에. 그리고 잠들었다. 깊고 평화롭게. 더 이상 두려움도 근심도 없이.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을 아이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삶은 계속된다. 매일매일 작은 순간들이 쌓여간다.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권력은 역사책에 남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아이의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녀는 선택했다. 내려놓음의 용기를. 그리고 얻었다. 진짜 삶을.